안녕하세요. 젠지 발로란트 먼치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발로란트 코치 HSK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게임 리더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하는지 우리 혜성킴 코치님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전략 노출의 위험이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DRX와의 어센트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실제로 좀 잘하는 게 B 메인을 먹어놨다는 정보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그 이유가 근데 미드를 먹고 우리가 A를 먹었는데 Z의 얼굴이 안 보였다는 것 하나도 안 자체가 보였어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미드라는 땅과 A맨 땅을 먹었는데 컨택을 실제로 많이 갔어요. 저희가 원하는 땅까지. 근데 Z가 안 보였기 때문에 Z가 B메인을 먹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B메인까지 돌아가는 거는 되게 힘든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Z랑 했을 때 저희가 1차 교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Z가 킬 내고 빠졌을 때 저희가 가지고 온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A에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A에 처음에 펌핑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대가 유틸이 많이 빠지는 거 보고 이제 이번 턴을 막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백업이 많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라이프를 정확히 가운데 까 가운데 까가지고 저희가 액션을 강하게 걸었어요. 그러면 상대 몸이 실제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오히려 여기서 한 번을 더 페이크를 치죠. 이 액션을 보고 상대가 강한 액션을 하니까 저희는 돌리는 액션을 해요. 실제로 드론까지 씁니다. 앞에 가서. 그리고 킬조이를 넣어버리죠. 킬조이를 그냥 끝까지 넣어주면 상대가 실제로 왔어요. 거의 다 땡기는 이 순간에 저희가 하기 시작하죠, 다들.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이었던 건 이 킬조이가 이 많은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상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킬조이를 더 집어 넣어가지고 쇼브를 모아서 저희가 A를 갈지, 아니면 킬조이가 백업 동선을 자르게 하고 저희가 다시 그냥 Z를 잡으면서 B를 갈지, 이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킬조이 쪽에서 많은 콜이 나왔습니다. 태호가 백업 가는 거를 잡아줄게, 이 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믿고, 이거 어차피 사이퍼한테 힘든 경로로 가면 우리도 약간 힘이 와이어 있다.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셋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인이랑 숏 위주로 쌈을 싸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상대가 약간 저희가 킬을 낸 순간 흔들리거든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저희는 좀 잡기 힘든 곳으로 가가지고 상대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런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은 A맨이 둘 시작이었는데 결국 하나가 됐던 거는 상대 조합이 A맨을 리클리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숏에 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바로 숏으로 붙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 많이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운드가 제일 잘한 라운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완벽한 라운드였죠. 끊어야죠. 버즈는 설치됐어요. 치킨 3대 0입니다. 일단 이번 라운드는 저희 궁극기 상황을 보시면 KO랑 이제 킬조이 궁극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어센트에서는 대부분 킬조이 그리고 소바 KO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킬조이 궁극기를 함부로 썼을 때 상대방이 쉽게 부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딘을 좀 많이 기용을 해요, 소바가. 근데 소바도 없고 킬조이도 없었기 때문에 킬조이 궁으로 간단하게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KO 궁으로 상대방이 리테이크 오는 걸 방해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봉쇄 그냥 고민 없이 쓸 거예요 아마. 함정 위치 기억 잘합니다 이거. 네. 너무 잘했지, 이거. 이거 너무 잘했지. 여기서 플래시. 침착하게. 자 플래시 드라이브. 폭구가 보였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바꾸다가 라키하게 당합니다. 자이 DRX의 타임아웃입니다. 일단 이때 퍼즈에서는 사실 많이 얘기를 오고 갔다기보다는 일단 오퍼 세이브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스타트하면서 약간 오퍼한테 사고 안 나자, 그리고 운영을 굳이 바꾸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방식이 맞는 방법이고 DRX가 아직 파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무난하게 가자, 대신 오퍼를 많이 조심하면서 다 같이 가자, 이런 식의 콜을 타임아웃 때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인게임으로서는 조금 힘든 경기가 이 이후에 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똑같이 가자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똑같이 갔을 때 오퍼한테 변수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인포를 갖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게임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텍스처도 마도포를 꺼내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그 오퍼를 정리시키겠다. 이때 당시에 일단 30초 정도 홀드란 이유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수비적으로 일단 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상대 궁극기도 많아가지고 보면서 하다가 약간 상대 급해진 플레이를 약간 받아먹자 이런 식으로 하고 플레이해도 늦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전진을 보고 했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인게임 리더로서는 조금 답답했던 라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격 오퍼를 뽑자고 해서 뽑았는데 홀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좁혀서 라운드가 많이 급해졌다. 일단 2라운드는 DRX가 이제 템포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포지셔닝을 잡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의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한 게, 상대가 B와 B링크를 통해서 전진을 나왔는데 반대편 쪽에서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B에서 홀드하는 두 명이 애매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싸우겠다 판단을 해서 거기서 사고가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미드 쪽에 같이 나가서 체크를 해봅니다. 젠지도 급하니까 정보가 없을 거다. 그냥 나가보자 이런. 텍스가 잡았어요. 사실 저는 이 이후의 장면에도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편 조합을 보면은 바이퍼, 사이퍼가 살았기 때문에 바이퍼의 사이퍼의 세팅은 항상 A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한쪽 사이드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도 사이드로 해서 뭉쳐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리스크 지면서 미드 뭐 숏으로 가서 A를 가든가 아니면 미드를 통해서 B를 가든가 그냥 짧은 경로를 통해서 그냥 좀 더 리스크를 가지고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공격 오퍼를 쓸 거였으면은 초반 피스톨 때 운영처럼 미드를 강하게 먹고 3차에서부터 압박을 줬어야 됐는데, 결국 전 이 오퍼 운영이 저희가 공격 때 후반 라운드 잡히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젠지 타임아웃이 나왔습니다. 10번째 라운드. 일단 이때 퍼즈 걸었던 것 중에 3점차 앞서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오퍼 그냥 버리자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다시 미드 하자. 결과적으로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상대가 궁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껴놓은 상태여서 크랙 내는 플레이로 약간 땅을 크게 먹어서 이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즈 이후에는 다시 약간 미드 쪽 위주로 플레이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미드 위주로 하자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 미드 카메라가 깨져버리는 순간 DRX는 모든 정보가 없어요. 사실 이때는 또 제가 생각하는 템포보다는 굉장히 느렸어요, 미드.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가게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마켓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많은 유틸이 왔기 때문에 여긴 절대 뚫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A로 돌리자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이제 선수가 크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기도를 하면서 반대편 진영을 뛴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여기서 피해 망상 크랙을 딱 그 유티를 빼고 있잖아요. 이때 이미 이 앞에서 들어가면서 1-4구도에서 저희가 뚫고 딱 가고, 뒷라인 소바랑 KO가 나중에 후진입을 하면서 가운데 백업 동선을 막아놓고, 바이퍼는 어쩔 수 없이 패스시키면서 저희가 B를 뚫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미드랑 약간 소통이 잘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대처해가지고 잘 풀어나간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텍스가 폭풍까지 잡았고요. 젠지의 공격 성공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라운드 때 결국 A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게임을 풀어갈 때 운영적으로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 포지션을 잡으려 할 것이고, 이제 한번 수를 둬서 A를 가기로 됐는데, 사실 이때 저는 굉장히 뚫을 만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선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파편탄 하나, 복구! 둘. 야, 이러면 메인에 둘이 못 들어왔습니다. 이게 갈 거였으면 진짜 확실하게 원태까지도 갔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랑 혼자만 가가지고 너무 해줘 이러는 거, 뒤에 두 명은 못 갈만 했어요. 왜냐면 바이퍼 몰리랑 사이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건 진짜 못 가는데, 저는 사실 그 몰리를 밟고 무조건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TP 미스 하나가 가져온 스노볼이 좀 많이 컸고, 제트도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찍히고 어느 정도 헤븐에서 사운드 들려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친 것 자체가 2라운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아까 상황이랑 결국 궁극기 상황이 똑같거든요. KO 궁극기, 킬 궁극기. 그리고 상대 조합을 생각했을 때 킬조이 궁극기를 썼을 때 상대가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똑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맞춤 전략으로 1A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A 하나로도 B메인까지 먹는 걸 얘네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틸을 하나 써서 상대가 앞라인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앞라인에 찍혔을 때 바로 블라인드 써주면서 정리하고. 이때 약간 그 판단력이 좀 좋았다 생각하는 게,
이때 저희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냥 앞라인만 어떻게든 뚫어내면은 그 뒤에는 저희가 스킬로 이길 수 있다 해서 6T를 아끼지 않고 그냥 라이프 투자하고 있을 때 그냥 다 써가지고 이긴 거? 그게 약간 좀 잘했다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저희 선수들한테. 카문이 잡아내면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DRX가 이때 처음 딱 픽을 하고 이 조합을 꺼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대처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바이프를 썼었고 영상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도 판단을 했었는데 애초에 DRX라는 팀 스타일이 약간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수비를 고를 것도 알고 있었고 저희가 공격을 해서 오히려 이건 기회다 하고 많이 잡아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페이퍼엑스 상대로 저 조합이 좋았던 이유는 페이퍼엑스 상대가 결국 애들이 공격적이고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조합이 더 카운터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상대로는 원래 기본 조합보다 더 상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T1이 저희 상대로 잘했던 부분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AK조의 운영을 좀 많이 잘했었고 저희가 그거를 그 경기에서 잘 못 뚫어냈었던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희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T1전을 지고 어센트를 많이 강화시켰어요. 그 뒤로 DRX한테 다시 빠른 템포, 느린 템포 다 잘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T1한테 좀 이 부분 좀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저는 IGL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에서는 먼치킨 선수가 약간 킬과 이런 것들보다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너무 컸어요. 저도 저라 생각합니다. 오늘 혜성킴 코치님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약간 어센트 전략 노출의 위험이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맵 전략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젠지분들 구매해주세요. 그럼 안녕.